변호사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요새 아무래도 좀 경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좀 부업할 거 없나 이렇게 해서 그 알바 사이트 좀 검색해 보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괜찮네요. 월급 240만 원 준다고 하고 출장이 많은가 보네. 외근 업무인 것 같은데 외근 한 번당 또 5만 원을 별도로 준다고 합니다. 주로 외근만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채권, 회수 업무라고 하네요. 초심자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업으로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안 받는데요? 여러분, 알바 사이트에서 알바 많이 구하시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나한테 맞는 그런 직장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직장에 가시면 안 되겠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직장에 가더라도 내가 형사처벌이나 그런 데서 위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뭐 알바땡이라든지 아니면 5일 무슨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직 활동을 하시면서 단지 초심자도 할 수 있고 또 어렵지 않다라는 또 생각보다 큰 금액의 어떤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말에 솔깃해서 덜컥 거기다가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들이 보통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내가 형사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업무 같은 경우에는요, 특색이 뭐냐면은 그 우두머리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외국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경찰의 사법권이 그곳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말단에 있는 이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이런 사람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큰 형량을 받게 되는 그런 범죄인데요. 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이 대부분 이런 알바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집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특색이 뭐냐면요, 오프라인 면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내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됨됨이에 대해서 보고 또 그 과정에서 연봉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휴가 여러 가지 그런 근로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톡 아니면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걸로 문자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전화 통화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화가 띡 와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떤 금융그룹의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라고 답변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이력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는 정말 환영합니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죠. 두 번째 특색은 뭐냐면은 오프라인 면접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근 업무만 시키게 됩니다. 오프라인 면접이 없다는 건 사실은 사무실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근 업무를 주로 시키게 된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외근 업무를 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아무래도 만나야 쓰겠죠. 만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나는 걸 전제로 한 행위들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 형식으로 해서 주고받는 식으로 어떤 외형을 갖추는 그런 보이스피싱 업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말하고 그냥 업무에 바로 투입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징표적인 특색은 뭐냐면은 바로 돈을 받아오는 업무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받아오는 업무다라고 하게 되면 99%는 보이스피싱 업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오프라인 면접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전화 연락조차 되지 않고 그냥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이 됩니다. 돈을 받아오는 업무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 업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몰라가지고 거기에 업무를 감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잡히지도 않는 저 우두머리 어떤 범죄 행위에 관련된 피해까지 내가 전부 다 배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옥에도 가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바 구하실 때 이런 알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고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오프라인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는지, 뭐 4대 보험은 가입하는지 아니면 뭐 3.3% 공제를 통해서 세금 계산을 해주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외근 업무 지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내 사수가 있고 그 사수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배운다든지 이런 징표들이 있는 그런 회사를 고르시는 것이 추후에 어떤 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과 반대되는 직업을 찾으셔서 꼭 건전한 그런 경제활동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